안녕하십니까. 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서 제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고려대 입시 전형에서 약간 변화가 생긴 것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듣거나 막연한 소문에 의한 것들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려대 전형은 좀 독특합니다.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 여기에서 선호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도들 때문에 약간의 레벨들이 좀 나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는 서울대, 연대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위치하는 상황이 됐죠. 자, 이렇게 그 학교 간의 이게 레벨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고려대를 바라보는 수준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시와 정시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날아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수시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점수에 기반을 한 전형이라면 종합 전형은 비교과를 근본으로 하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점수에 기반을 한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은 정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일반 전형 모두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도 교과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학생부 점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액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이든 지방이든 학생부에 기입된 점수를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이라서 불리한 부분도 없고 특목고에서 유리한 부분도 없고 이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은 추천 전형으로 해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교 2명,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에서 10명,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교 12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형들이 다 최저 전형이 좀 존재를 합니다. 최저가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 3합7, 고려대도 3합7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2합4, 이과는 2합5입니다. 자, 문과는 국어하고 수학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각 학교 전형 중에서 의대를 뽑느냐 안 뽑느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고득점자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추천 전형 사항에서는 의대를 다 뽑고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는 면접이 존재를 하느냐? 예, 교과 전형에는 면접이 존재를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보죠. 그런데 면접이 조건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 형태는 아니고요. 인성 면접에 좀 가깝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로 몽땅 일괄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입니다.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 그리고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자, 그러니까 비교과의 영역을 좀 판단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점수의 폭도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요.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론상 수능을 보지 않고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반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존재를 합니다. 문과는 2합4, 이과는 3합5, 교과 전형하고 동일하죠.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4합8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전형은 조건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어려운 전형입니다. 이게 논술에 준하는 난이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에는 면접이 없었죠. 근데 활동우수 전형으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우수 전형으로 면접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대 전형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모두 의대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고득점자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의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과 서울대, 연고대를 어떻게 선택해서 갈 것이냐가 작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내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납치를 당한다고 그러죠. 하이제킹. 중간에 아이들이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자, 수능을 잘 봤어도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면 이것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최저를 넘어서는 건 당연하지만 자, 의대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이 되었다면 수능 점수와 무관하게 그 수능에 합격한 학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시의 전형 자체가 수능을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겠죠. 자, 이것은 대부분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면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시점은 수능 이전이고 자, 수능을 본 이후에 이 전형들이 평가를 하는 어떤 과정이 존재를 한다면 자, 수능을 보고 내가 수능 상당히 잘 나왔으면 수시에 이 전형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포기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합격과 상관없이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수능으로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면접이라는 전형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수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수능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직윤과 일반 모두 다 면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놓고 수능을 보고 수능이 잘 나왔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것처럼 면접이 수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 말고 연대와 고대 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 전형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놨다면 바로 서류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자, 수능과 상관없이 최저만 맞출 뿐이고 수시에서 결판이 난 것을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활동우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면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는 추천과 학업우수 전형의 면접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 일괄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내가 지원을 했으면 그것이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보지 않는다, 본다를 결판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레벨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는 서울대, 연대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 중에 수능에 기복을 갖고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일괄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은 고려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활용하기에는 고려대학교가 작년부터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고려대학교를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만약에 서울에서 교육특구에 있는 고등학교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썼다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좀 낮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수능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자신이 있다면 이걸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점수를 가늠해야만 수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가 존재해요. 자, 연세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가 좀 낮은 점수의
합격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점수들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추천 전형은 대부분 2점대 초반 1.3에서 1.4 정도까지는 들어가야만 내가 지원을 하고 합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에는 특목고 친구들도 지원을 합니다. 자, 물론 영재고나 과학고의 일부는 수능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연대와 고대의 추천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최저가 존재를 하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일반 전형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고려대를 바라보는 레벨이 학교마다 좀 달라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에 대한 점수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라보는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선 상황에서도 그러한 지역적인 폭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우수 전형은 대략 어느 정도 붙는다고 생각을 할까 해서 일단 그걸 바라보는 학교마다의 어떤 평가를 볼게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하더라도 대략 1점대의 아이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역 특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 같은 경우에 2점 초반 정도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라보는 게 학교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자, 속칭 B5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좀 있겠죠. 뭐 숙명여고, 혹은 휘문고, 현대고, 서울고, 뭐 경기여고 이런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 이런 학교들에서 바라보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전형은 3점대도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정시에서 이제 붙을 수 있는 고려대학교의 합격선이 대략 96에서 97% 정도 요 선이 이제 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B5에 대한 아이들은 이 점수보다 높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쓸 거냐 말 거냐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학교들이 3점대에서도 붙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었죠. 거기에서 전형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박스플롯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박스플롯은 뭐냐면요, 전체 합격자에 대해서 상위 25%와 75% 사이를 박스로 표현한 겁니다. 그 사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50% 선이에요. 자, 그러면 선이 존재를 하죠. 선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점으로 쫙 존재를 얇게 존재하는 그런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딱 선이 끝났죠. 이것들이 이제 하한과 상한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하한과 상한을 넘어서서 정말 좀 동떨어져서 합격되는 애들도 존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학추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점 후반까지의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겠죠. 2점 후반대에서 3점대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3점대도 존재를 하고 4점대에도 존재를 합니다. 4점대에는 문과대학이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문과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외고 아이들 있죠. 외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무의미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의 레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점대 후반까지도 합격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3점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점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만 점으로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동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대부분 뭐다? 특목고에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과고라든지 지휘과,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에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것처럼 박스 플롯을 봤을 때 이 분포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대부분 이과는 3점대를 넘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기가 그 수능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다. 내가 수능에 대해서 연대고대를 붙을 자신이 없다. 이랬는데 내신이 대략 2점 중반 정도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의 학업우수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내가 수능상에서 자신이 없다면 지원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좋게 나오는 친구들 중에 지역특구의 5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이 친구들 중에는 많은 수들이 고려대학교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점 중반에 해당되는 친구라면, 그리고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라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그러면 수능 잘 봐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고려대학교가 면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넣으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쓰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이 교육특구에 많다. 그러니까 2점 중반에서 2점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활용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처럼 입시에 대해서 풍문, 그리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겠지만 자기의 절대적인 잣대, 특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많으냐면 자기가 헛된 꿈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도 않는데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너무 고려대학교를 얕잡아 보는 친구들, 이것들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입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를 겁니다. 자, 홍사부는 당신들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라는 거 알죠? 알죠? 바래요. 자, 지금까지 낭만공사 홍사부였습니다.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